네, 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드는 새로운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민주당의 정치혁신 실행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예,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친상을 치르셨다는데 상심 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히 치르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 그 아버님은 이제 조부 우당 이혜영 선생의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직계손이신데요. 네. 퇴직하신 후에 이제 뭐 일생 조부 선양하는 일에 소박하게 사셨는데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꼭 지내라. 그리고 알리지 말고 조용하게 살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모욕과 관련해서 의원님도 고발되셨잖아요. 예. 네. 뭐 검찰이 다음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의원님도 조만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번 의원님들이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직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은 경찰이 청구해서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밖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그분이 우리 국정원 직원이 나오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네. 이것들을 감금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상 맞지 않고 뭐 저도 법률을 전공했던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느낌상 검찰이 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경도된 채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정보원 그 여직원이 고발한 겁니까? 예, 거기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걸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거기 있었던 의원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을 세워놓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그 시간을 많이 거기 있었다거나 아니면 활동이 좀 두드러진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한두 명 정도는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금 끝장 토론 생중계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잠깐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개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쁜 규제가 기업 환경에 여러 가지 독해 요소가 돼서 그것을 혁파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라는 게 또 한두 해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그것이 포퓰리즘으로 너무 흘러서 사실 규제라는 것이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바로잡고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규제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그 규제 혁파를 해버리면 그것이 교각사루가 되지 않겠나.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번에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 한겨레 신문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88 클럽이라는 그 규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저축은행 사태가 바로 발생했는데요. 이런 규제도 그냥 그 질과 가치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원자력 방호방제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서로 내 탓이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던데요. 네. 이 문제 내일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던데 내일 처리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딱한 노릇입니다.
지난 2월 국회 때 의사일정에 올렸으면은 네. 그걸 여러 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급히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아무 얘기 없다가 한다는 것이 이제 뭔가 빠진 누락된 실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국회 일정에 있어서 누락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당의 이제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 점을 빨리 사과하고 네.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이해를 구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사실 2월달에 못했던 시급한 민생 법안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같이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처리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의 그 지난번 핵 안보 정상회담 때 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큰 실수로 빠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책임은 여권에 있지만 풀기는 야당이 풀어라 이런 권유를 하고 있던데 방송법과의 연계 이거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 그리고 또 여당이 좀 하기에 좀 아파하는 법도 이번에 야당과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이 대통령께서 다른 국제 정상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이제 창피를 당한 일이라면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법에 대해서 뭐 분명한 뭐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네. 우선 방어방지법 먼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방송법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같이 이렇게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네.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방송법은 그 특별히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다 정한 건데도 갑자기 돌변해서 여당이 못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같이 통과시켜준 뭐 저희도 그 하나 정도를 네. 서로 요구해서 같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법을 안 해주면 방송국도 반드시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지를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제가 여쭤보니까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만약에 양보한다 이래 뿌리면 또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런 난점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합니다만 네네.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나라 망신 안 되는 쪽으로 야당이 좀 결단해달라 이런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급한 것이 여당으로서 결정이 되지 않은 내부에서 결정되기 힘든 것이라면 네, 처리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라도 네, 이 급한 이 정말 대통령이 창피당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도 원치 않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외람된 편입니다만 과거에 우리 이종걸 의원님은 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편이셨는데 네. 오늘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여당도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게 불필요한 진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보십니까? 요번에 그 6.15 선언이라든 14선언 같은 거는 좀 핵심적인 문제고, 네. 우리 가지고 있는 평화 통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통을 겪어야 될 그런 내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빨리 이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 잘했다. 그러나, 그게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예전에 그 대북 송금 특검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핵심 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게 돼서 국민 네, 여론이 네. 있었다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정말 초기 노무현 정부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그걸 해소하고 안철수 위원장의 그 생각들이 민주당과 같이 화학적 결합을 빨리 이루어서 양 그 트랙이 서로 불일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쓸데없이 협상 과정에서 기선잡기 차원에서 좀 쟁점화 시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합의 흐름을 이렇게 고깝게 보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당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보수 세력,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이 통합에 대한 균열과 통합에 대한 그 실패를 좀 더 현재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의도된 방법대로 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들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다.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들이 빨리 무장해서 빨리 그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통합신당이 28일 날 합당이 되는 거죠? 예, 26일 날 창당이 되고요. 네, 창당이 돼서 28일 날 합당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통합신당이 출범하면 우리 이종걸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십니까? 예, 지금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선 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4선 동안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많이 보살펴 주셨는데 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봉사나 희생이 좀 적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일을 하기 위한 네. 좀 제 스스로의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뭐 대략적으로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의 이제 후임인데요. 네. 5월 중순이기 때문에 네. 이제 5월 한 초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다만 이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이제 통합에 대한 그 기틀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 원내대표직에 도전하는지 짧게 뭐 포부 같은 거 좀 밝혀주시죠. 예, 뭐 국회의원 정치인이 이번에 공급자로서 정치를 이제 해왔는데 새 정치 이번에 통합의 이념은 정말 국민 정당 취지에 맞게 정치 수요자 중심, 국민 관점, 국민 눈높이로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환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신당의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정말 온몸을 던져서 우리 국민의 그 수요자 입장에서 정치하는 그 첫 번째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좀 갈라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하게 하고 또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을 정말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세우게 된다면 당내에 좀 갈라져 있는 모습들도 많이 치유가 될 거다. 그런 역할을 제가 사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 노력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일 치르시느라고 상심이 크실 텐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